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오종원입니다. 12월 2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시 모집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기대했던 대로 성적표가 나온 학생들은 그래도 안심을 했을 텐데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못 나온 학생들은 상당히 또 실망도 했을 겁니다. 정시 모집을 지원할 수험생들은 이제부터가 상당히 수능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에 따라서 대입이 성패가 좌지우지되니까 말씀이죠. 그럼 지금서부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강의와 함께하면서 정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를 준비할 수험생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6학년도 수능 최종 결과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수능이 어땠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서부터 2016년도 수능 총평부터 일단 인문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문계의 경우에 난이도가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수형 기준에서 전년 대비 어려운 수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 준비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국어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시험의 유형이 국어 B형과 수학 A형과 영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국어 B형과 수학 A형과 영어에 이번 최고점 만점자의 표준점수 합이 올해의 경우는 411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수형 탐이죠. 사회탐구까지 모두 합쳤을 때는 평균 542점이 나왔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요. 국수형만 비교했을 때는 작년도 표준점수 최고점의 합이 402점인데 올해 411점에서 몇 점이죠? 9점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알다시피 표준점수라는 것은 어려운 과목에서 어려운 시험이 나왔을 때 점수가 올라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만점자 표준점수 합이 국수형 기준에서 9점이 올라갔고 또 1등급 커트라인이죠. 1등 커트라인이 국수형의 점수를 합산하면 395점 나왔는데 지난 수능 때는 389점에서 6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전체로 정리해 드릴까요? 이번에 만점자 최고점 표준점수 합하고 1등급 컷 표준점수 합 또 2등급 점수를 봤을 때 작년도에 비교해 보면 최고점에서는 9점 이상, 1등급 컷에서는 6점 이상, 2등급 컷에서는 3점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탐구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최고점에서는 7점, 1등급 컷에서는 5점, 그리고 2등급 컷에서는 3점 정도 올라간 거로 봐서 일단 작년도하고 올해 입시를 비교했을 때 특히 인문계 경우에서는 그만큼 어려웠던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올해 합격수를 예측할 때도 적어도 2등급 때까지에서는 3점에서 5점 정도 표준점수 기준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살펴보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를 또 화면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는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있게 보실 화면이 뭐냐면 1등급 컷이 이과 학생들은 국어 A형과 수학 B형과 영어를 보니까 올해 표준점수 1등급 컷의 합은 384점 나왔습니다. 작년도 볼까요? 작년도도 역시 384점이었습니다. 즉 올해 자연계 학생 경우에서는 표준점수 기준에서 1등급 컷의 합은 작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2등급 컷의 경우에서도 올해가 370점이었는데 작년도 371점, 1점 또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위에 점수가 나와 있는 최고점 만점자를 보게 되면 올해는 397점, 작년도에는 389점 나와서 국수형 기준으로 봐서는 8점 정도 또 올해가 또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올해 합격수를 예측할 때 상당히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고점의 경우에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되어서 올해 점수가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1등급 컷부터는 실제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점 극단에 해당되는 학생들 경우에서는 일부 합격선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1, 2점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과탐 경우에서는요, 조합에 따라서 또 표점의 차가 많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우수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화환 생투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작년도보다 많이 또 점수가 또 뭐죠? 다른 과탐 1조합보다도 점수가 내려간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의 경우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표점의 분포는 비슷하다. 다만 최고점 경우에서는 극단적으로 작년도보다 8점 정도 오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특이한 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 보시고 대체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때 걸쳐있는 그 학생들 경우에서는 작년도하고 올해가 특히 자연계만큼 점수 분포가 비슷하든지 오히려 1점이나 2점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정도의 수능 총평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정시 합격선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상위 모집단이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주요대 중위권, 서울서재대학, 수도권별로 나누어서 합격하는 점수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나의 점수대로 어느 정도 합격 가능한지에 대해서 화면 봉에서 하나, 두 개씩 예측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문계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2016년도 정시인문계 합격선 예측입니다. 최상위 모집단이 저희가 보통 최상위 모집단이 한다면 서울대 경영, 사과대 그리고 연대 경영 나군이죠. 고대 경영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수대를 500 표준 점수 4경력 합산에 534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국수형 기준으로 보시면 405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문계 경우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국수형 점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경력 표점이 일단 기준 점수에 맞춰진다 하더라도 국수형 점수도 그 정도 기준에 맞춰줘야 합격 가능하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대 지원 하한선입니다. 인문계 530점대 그리고 국수형 기준에서는 401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연대고대 지원 하한선인데요. 4경력 표준 점수 525점 보고 있고요. 국수형은 397점. 주요 11기 대학은 보통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까지 포함합니다. 그들 경우에서의 4경력 표준 점수 합계 지원서는 512점, 국수형 기준에서는 386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서울적 중위권대학, 그다음에 인서울이죠. 서울서재대학 지원선, 범수도권, 보통 경기권을 포함해서 보통 전철 통학이 가능한 천안권 소재대학과 그리고 이제 춘천권 소재대학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이죠. 보통 학생들이 보통 부를 때는 건대, 동대, 홍익대 지원 하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4경력 표준 점수 합계 504점 정도, 그리고 국수형 기준에서는 379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인서울이죠. 보통 가톨릭대라든지 이런 인서울 강흥대학선을 볼 수 있는데요. 4경력 기준에 484점 그리고 국수형 기준은 364점 보고 있고요. 범수도권이 난다면 이제 경기 지역 소재대학을 다 포함하고 전철 통학이 가능한 천안권 그리고 춘천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대학의 지원 점수 지원서는 4경력 기준에 413점 그리고 국수형 기준에서는 308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경기권 소재대학부터는 4경력을 모두 반영하는 것보다는 보통 국영탐이죠. 저 인문계 경우에서는 그걸 반영하니까 3경력 반영 점수 조합도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자연계 합격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입니다. 최상위 모집단이 보통 이제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연대의대, 성대의대, 가톨릭대 의대 정도의 점수 지원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위권 의예과 모집 단위의 합격선은 4경력 국수형탐 기준에 525점 정도를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형 기준에선 393점을 보고 있고요. 자, 서울대 지원 하한선 512점 정도, 보통 농생대 산림과학부 정도의 지원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형 기준은 384점이고요. 연대고대 지원 하한선 4경력 기준에 508점, 국수형 기준에 381점입니다. 주요 11개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포함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4경력 기준에 492점 이상, 그다음에 국수형 기준에는 369점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통 이제 점수대를 말씀드릴 때는 지원 하한선이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도 조금 인기학과를 가려고 하면 저 점수대보다 조금 더 상승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적 중위권 대학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대, 동대, 홍익대 지원선을 볼 수 있는데요. 4경력 기준에 481점 그리고 국수형 기준에 361점 보고 있습니다. 인서울이죠. 인서울 서울소재대학 지원 하한선을 4경력 기준에 470점, 국수형 기준에 354점.
범수도권은 내경력 기준에 414점, 그다음에 세경력 국수형 기준에선 314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합격선을 예측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보통 내경력 점수를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지원선을 아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정시에서 그 대학 영역별 조합을 할 때는 내경력 조합 점수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세경력 조합 점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그 학생들 영역 조합별로 사용 누적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문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화면 보겠습니다. 자, 2016년도 수능 인문계 사용 누적 추정 조합인데요. 자, 국수형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경력 평균점수 합이니까 보통 많이 아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점수 합에다가 탐구 두 과목 점수 다 합산하면 됩니다. 다음 옆에 보이는 표는 국수형 기준이죠. 국어, 수학, 영어가 보통 이제 문과 기준에서 많이 반영하니까 그 점수에 대한 위치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영사입니다. 보통 이제 주요 대학들은 내경력을 모두 반영하지만 경기권 대학과 지방 일부 대학들은 세경력 반영도 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어, 영어 사탐 기준의 점수가 또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국수형사 100분위 기준에서의 점수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서울 지역 중위권 이하 대학과 주요 여대의 경우에서는 또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경우에서는 100분위 점수로 내 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역시 국영사 기준에서도 100분위 점수가 중요한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들은 그 점수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위 0.1%의 점수대는 국수형사 표준점수 기준에는 534점, 국수형 기준에는 405점, 국영사 기준에서는 398점인데 보통 뭐 상위권 대학들은 내경력을 모두 반영하니까 주교학에는 국수형사 점수하고 국수형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르게 국수형사 100분위죠. 100분위 점수 392점 정도를 주요한 확인 점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누적 1%대죠. 보통 이제 연대고대 인문이죠. 보통 아주 하한선은 아니고요. 그보다 약간 높은 점수대는 연대고대 인문 정도의 지원수로 볼 수 있는데요. 내경력 표준 점수 기준에 526점입니다. 국수형은 398점이었고 100분위 기준을 말씀드리면 400점 만점에 385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위 누적 4%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경시 지원 하한선 정도 상위 4%를 보통 예측하고 있는데요. 내경력 표준 점수 기준에 513점, 국수형 기준에 387점이고요. 그다음에 100분위 400점 만점 기준은 368점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 누적 15%도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인서울 소재대학 지원 하한선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점수대인데 국수형사 기준에 484점 표준 점수죠. 국수형 기준에 364점, 국영사 기준엔 359점, 100분위 400점 만점엔 325점, 국영사 300점 100분위 만점엔 241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누적 30% 정도 경기권 지원대학 지원선을 볼 수 있는데요. 내경력 표준 점수 기준에 454점. 자, 그리고 이제 경기권 대학들은 뭘 많이 반영한다고 그랬죠? 세경력 반영 점수 중요하기 때문에 국영사 점수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영사 세경력 표준 점수 기준에 340점. 역시 100분위 국영사 기준에서는 208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자세한 표를 이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학생에 따라서 내경력 점수가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점수인지 아니면 세경력 정도가 자기가 반영한 대학 점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앞에서 저희가 합격선 예측을 할 때는 다르게 지금 경우에 저희가 표준 점수도 보여드렸고 100분위 점수도 보여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에 따라서는 100분위 반영 대학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100분위 반영 대학 기준의 상위 누적에 대한 점수대에 대한 지원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영역 조합별로 사용 누적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내경력 표준 점수 내경력 합산 기준에서 볼 수 있고요. 국수형 기준. 다음에 자연계 뭐가 중요하죠? 수영탐, 수영과죠. 수학, 영어, 과탐 점수가 중요하니까 수영과 기준에서 몇 점이냐가 중요하고요. 역시 국수형과 100분위 400점 만점 기준의 점수와 다음에 수영과 세경력 100분위 300점 만점의 점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위 누적 0.1%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최상위권은 의예과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경력 표준 점수 기준에 526점, 표준 점수 국수형 기준에 394, 수영과 그다음에 국수형과 400점 100분위 만점 기준엔 393점 정도를 볼 수 있다는 점 얘기하고요. 자, 상위 누적 20% 정도 보통 인서울 지원대학 하한선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 800점 기준에 469점, 그리고 국수형 표준 점수 기준에서는 353점.
국수형과 백분위 400점 만점 기준은 304점, 수형과 백분위 300점 만점엔 226점 정도 예상하고요. 다음에 사행력 40%, 이 정도 점수대는 보통 경기권 소재대학 자연계 지원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경력 기준의 평균 점수에서는 433점, 국수형 기준의 326점, 수영탐 중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권 대학에서 주로 수영탐을 많이 반영합니다. 수영과를. 그 점수 표준 점수 기준엔 324점, 역시 수영과 백분위 300점 만점 기준엔 177점 정도를 예상하니까 앞에서 표준 점수 기준 예측한 거와는 다르게 지금의 사행 누적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과연 백분위를 반영하는지 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네 경력을 모두 반영하는지 세 경력을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 영역 조합별로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점수대에서 지원 합격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수능 성적 발표 후의 주요 일정 및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금 뭐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다 발표가 나왔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또 모집 인원이 큰 논술 전형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9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수시 합격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시기에서 과연 내가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기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한 일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수능 성적 발표 후 주요 일정 및 대책입니다. 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언제까지 된다 했죠? 12월 9일까지 다음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마지막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고요. 정말 이때 논술 전형에 합격한다고 하면 뭐 논술 대박이라 볼 수 있는 정도의 만세분 학생도 진짜 많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수시 합격을 하면 당연 정시 지원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못하게 되니까 일단 그때까지 마지막 합격에 대한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시가 모두 발표가 끝나고 나면 사실 수시는 모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모두 떨어진 학생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대학을 복수 합격한 학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 학생에 대한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을 했는데 이미 저 2개 대학 이상 합격한 학생들 하나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포기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시 추가 합격자가 12월 21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런 기간까지 있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 대한 원서를 썼을 텐데요. 그런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최초 합격을 할지 아니면 최초 합격이 안 됐으면 예비 순위를 받았을 때는 예비 순위에 따른 추가 합격이 될지에 대한 아마 기다림과 아마 그 인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서는요. 추가 합격자는 대체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 즉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논술 전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적성 정도는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니까 일단 예비 순위 받아본 학생들 가운데 내 전형이 학생부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추가 합격에 대한 기회가 좀 넓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을 전한 학생들은 예비 순위가 좀 더 빡빡한 상태에서 추가 합격에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모집단에 따라서는 또 뭐죠? 이 최고 인기 학과들은 또 뭐죠? 다른 또 학과들하고 또 복수 합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 충원이 또 과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렸냐면요. 이게 12월 10일부터 저희는 정시 상담 및 지원 추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된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어차피 수시에 합격 학생들이 나오고 누가 정시에 지원할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12월 9일까지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된 상황 이후부터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탐구의 변환 점수 공개 사항인데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요. 탐구의 변환 점수 공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12월 12일 전후에서 이제 화면 앞에 하면 나오죠, 그죠? 12월 10일 전후에서 탐구 변환 점수가 공개되는데 왜냐면 이제 한 번의 점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좀 무슨 사항이냐면 지금 잠깐 화면은 이제 정시 일정이 보여주고 있지만요. 탐구 변환 점수가 보통 12월 10일 전후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탐구 변환 점수라는 것은 일단 탐구가 보통 전체적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들도 탐구 영역만큼은 100분위 기준으로 변환 점수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조금의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도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수에 대한 사항들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은 화면에 나오다시피 12월 23일 날 대학 홈페이지에 최종 공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대학 입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인원은 일단 최초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최종 미등록 인원이 나오면 그것을 2월된 상태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발표되니까 12월 23일 날 최종 발표된 인원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시 원정 접수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 보통 주요 대학들이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군별로 자기 경쟁 대학에 또 자기가 지원할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오르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서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를 한번 전체로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대학들에 대한 변환 점수에 따른 확인, 이게 중요하고요. 본격적인 정시 지원으로는 12월 15일부터 진행된다. 그리고 대학별 한자 점수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어떤 형태로 대학별 한자 점수가 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에 대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죠. 대학별 한자 점수라는 것을 저희가 또 상당히 특히 또 강조해 드리는 바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 A형, B형, 문과 경우에서 국어 B형을 많이 하죠.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공통회, 사회탐구 이 학생은 한국사와 사회문화 선택 학생이고요. 제2외국어는 아랍어를 봤는데 뭐 많이 아시다시피 잘 찍어서 등급이 잘 나왔습니다. 학생의 점수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표준 점수 기준에 표준수로 말씀은 129 1등급, 수학 A형 133에 2등급, 영어는 132에 1등급 나왔고요. 다음에 한국사는 63에 100분이 95에 1등급 나왔고요. 다음에 사회문화는 63에 93에 100, 등급이 2등급 나왔습니다. 다음에 아랍어는 이제 100분이 96에 2등급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표준점수 합은 다 합치면 520점이죠. 그죠? 자, 520점인데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520점이 그대로 520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한 사람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죠? 자, 서울대는 어떻게 반영하죠? 수학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 30% 반영되고요. 탐구가 20%입니다. 연대, 고대는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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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뭐냐 국수형 비중이 2대 2대 2고요. 탐구 반영 비중이 1입니다. 성균관대는 이보다 좀 더 심해서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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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국수형 반영 비중이 큽니다. 한양대는 또 반면에 국수형 탐의 동일 반응 비율입니다. 1대 1대 1이죠. 2대는 25, 25, 30, 20이어서 영어 반응 비중이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수학 잘 보는 학생들은 서울대가 같이 수학 반응 비중 높은 대학 점수에 좀 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대, 고대, 성대 경우, 특히 성대 경우에서는 국수형 반응 비중이 높다 보니까 탐구를 좀 어느 정도 조금 망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이와 애들은 이제 영어 발음 잘하는 학생 좀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탐구 한산 점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능 한산 점수를 매기다 보면 자, 서울대 기준에서는 800점 기준에 저희가 예상되는 기준이지만 522.73 정도 나왔고요. 연대 기준에서는 900점 기준에 589.22점 나왔고요. 화면 잠깐 보시죠. 이게 저희가 숫자로 발표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화면 다시 보시면서 말씀드려. 그 다음 화면 또 보시죠. 그래서 이제 고대 기준에서는 900점 만점에 864.78, 성대 기준에 1000점 만점에 655.18, 한양대는 1000점 만점에 962.5점, 이대 기준 900점 만점에 867.26으로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조금 저희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거 아닙니까? 주로 서울대, 연대, 그다음에 성대 경우는요. 표준 점수 기준이 보통 저희가 말하는 표준 점수 800점 기준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해서 연대는 900점을 조금 확장했고 성대는 1000점으로 조금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크게 아마 문제가 없고요. 다음에 고대, 한양대, 이대는요. 좀 더 점수 반영 방법이 고대가 900점 만점에 864.78, 864.78이 나올 정도로 만점 가까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고대는 최고점 표준 점수로 높은 점수로 이렇게 환산시키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런 방식으로 환산하는 대학들이 한양대, 이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고대하고 한양대하고 이대에서 점수 차가 나는 2점 차는 실제로 서울대, 연대, 성대에서 반영되는 점수 차로 보면 약 1.2점 차 정도는 난다는 차이도 있다는 점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계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역시 대학별 한산 점수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자연계는 특히 이제 과탐 2응시자의 100분 이내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도 고려하고 특히나 이제 영역별 반영에 따라서 특히 상위권 대학은 한양대, 성대, 서강대 지원 결정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지금 이 학생은 이제 자연학생이고 국어 A형 수학 B형을 받고요. 과탐은 이제 화학 1과 생명과학 2를 신청했습니다. 제2과목은 안 받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국어 A형은 128에 2등급 나왔고요. 수학 B형은 124에 1등급, 영어는 130에 1등급. 자, 과탐 경우에서 화 1은 64에 1등급, 생 2는 62에 2등급 나왔습니다. 각각의 과탐에 대한 100분위는 화와는 95점, 그다음에 화2는 88점 나왔습니다. 자, 이 점수가 표준 점수 합계로는 508점 나왔는데요. 이게 각 대학별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대 기준에서는 역시 수학의 가중치가 있고요. 연대 고대는 2대 3대 2대 3으로서 수학과 과탐 반영 비중이 큰 편입니다. 다음으로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성대도 마찬가지고 서강대는 반면에 수학 반영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은 과탐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요. 서울대 기준에서는 800점 기준에 508.2, 연대 기준은 900점 기준에 570.74, 고대는 만점자 가까이 나온다 했죠. 900점 만점에 851.67, 한양대 역시 만점 가까이 나옵니다. 1000점 만점에 955.09, 성대는 1000점 만점에 634.16, 서강대는 800점 만점에 508.06이 나와서 여기서 서강대, 연대, 성대, 서강대는요 보통 표준 점수 800점 기준을 조금 뭐 1000점으로 확대했다든지 900점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고대하고 한양대는 900점 만점과 1000점 만점에 있으면 그와 유사한 만점 가깝게 점수를 이렇게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대체로 고대하고 한양대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실제 원점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만점 기준에 원점수에 몇 점 정도 감점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중요하게 대학을 지원할 때는 실제 앞에서 일단 기본 점수 나왔던 표준 점수의 각 영역별 점수가 중요하겠지만 그 대학별 반영 비율과 수능 성적 점수 계산법에 따른 대학별 환산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2016 수능 최종 결과 분석과 합격선 예측, 환산 조치 중요성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잠시 2부에서는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이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자, 이제부터는 2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일부 강연을 제가 진행해 드렸는데요. 아마 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아마 시청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뭐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점수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나중에도 혹시 이제 방송에 대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점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면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서 일부 강의와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하게 올해 정시 지원 변화 전망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정시 지원 변화를 전망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수능 상위권 특히 인문계는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변별력이 많이 상승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작년보다 점수가 조금 더 벌어지는 추세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의외로 중상위권과 중위권이 좀 두터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만큼은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이죠. 중위권 대학들 또는 중하위권 대학들, 또 인서울 기준에서 여대들 이쪽 점수대가 작년에는 조금 더 점수가 학생들 편에 따면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좀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니까 지금 이 정도 대학 라인을 아마 쓰고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작년도 합격선하고 올해 예상치를 비교할 때 올해 예상치를 너무 좀 엄격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즉 작년도의 합격선보다 올해 2, 3점 정도 오를 것으로 보니까 이들 대학에 대한 적정 대학이라든지 적정 모집단을 정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능 자연계는 이제 종합적 분포가 작년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용역별 반영 비율을 일단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합격선을 고려해 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1, 2점 정도 또 내려가는 점수대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시고, 특히나 이제 과탐 조합이 어떻게에 따라서 점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영역별 반응 비율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서 지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도 수능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 학생들이 과연 수험생들이 소신 지원이 우세할까, 안정 지원이 우세할까 상당히 중요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걸 봤을 때는 내년도 수능에서 이제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국어가 통합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위권은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소신 지원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중위권 이하는 내년도 수능 개편을 고려하게 되면 안정 지원이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에서 성적 상위권이 어느 정도 빠지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수시에서 높은 점수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정시는 그만큼 수월하겠죠, 그죠? 반면에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좀 더 낮은 수능 점수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오히려 고득점자들이 많이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합격선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본인이라든지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얘기를 잘 들어봐서 어느 정도로 수시에서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작년도 정시 결과 이해와 올해 합격선 추이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작년도 정시 자료를 참고할 때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수월해졌냐면요, 작년도 수능이나 올해 수능은 정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한 합격선을 그대로 올해 가져와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좀 더 적정 지원하게 하거나 안정 지원하게 되면 그보다 점수를 좀 남겨서 지원하게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올해 예상 합격선은 작년도 합격자 평균 및 하위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올해 예상 합격선을 학생들 지원 추이를 고려해서 한번 지원해 보고요. 지원선을 정할 때는 근데 추가 합격선까지 고려하겠지만 보통 지원선에 맞췄을 때 더하기 2, 그러니까 더하기부터 또 빼기 2, 3점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입시 결과를 보실 때요, 아마 처음 수험생을 고3 수험생이거나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비교할지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0분위는 성적 분포가 등수를 기준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는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작년도 합격선의 100분위를 올해 그대로 가져와도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표준 점수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요, 인문계는 올해와 같이 좀 수능이 많이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서는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은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작년도 합격선이 5점 낮다 생각하시면 그보다는 4, 5점 정도 높여서 올해 합격선을 예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 표준 점수조차도 중상위권대, 예를 들면 2등급 대죠. 상위 누적 10% 정도 이하부터는 작년도하고도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연계는요, 올해 종합적인 분포가 작년도와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상위권 포함해서 직접 비교가 가능한데 구간에 따라서 1점이나 2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구간도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지원 가능 예상 점수, 자, 입시 기간별로 많이 나올 겁니다. 어제 설명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내일 모레, 그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쭉 있을 텐데요. 기간별 입시 기간별 예상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대학 모집 단위를 똑같은 점수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또 약간 차이를 두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전체적인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모집 단위의 점수를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온라인 모의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죠? 먼저 이제 각 기관별 지원한 점수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흔히 대기업 진학 상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협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자료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또 입시 기관별로 내놓는 자료도 있죠. 그걸 점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모의 지원은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실제적인 시기는 지금도 학생들이 온라인 모의 지원 하고 있겠지만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7일까지가 수시 합격자 발표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까지 보고 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모의 지원 학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의 지원은 실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2월 10일부터 잘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나오는 그 상황들, 즉 수시 추가 등록이 이루어지는 그때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2월 17일부터 20일 정도의 상황에서 나타난 온라인 모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또 팁으로 한번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별 정시 지원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별 정시 지원 팁입니다. 자, 먼저 서울대인데요. 서울대는 이제 소신 지원이라고 제가 딱 적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서울대는 이제 인문계 경우는 한국사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자연계는 또 완투 조합이 서로 다른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상된 점수 때보다도 그 지원 자격을 맞춘 학생들이 인문계 경우에서는 실제 점수대 학생들 중에 가운데서도 한 5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즉 5분의 1 정도는 점수대는 되는데 한국사를 필수를 안 해서 지원을 못한 학생도 나옵니다. 그죠? 자연계는 더더욱 그렇죠. 자연계는 완투 조합 가운데 서울대 조합을 맞춘 학생도 있겠지만 서울대 조합을 못 맞춘 학생들 가운데도 한 3분의 1 정도는 서울대 지원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 학생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점수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소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연대 고대 경우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가군에 서울대가 있고 또 가다군에 걸쳐서 의대가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군 연대 고대를 지원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합격선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고요. 자연계는 이제 과탐 조합이 중요하니까 과탐 조합에 따라서 내 점수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성대, 한양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인데요.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이제 반영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죠? 특히 성대, 한양대와 서강대가 다를 수 있고요. 특히 문과 경우는 또 성대하고 한양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 대학들 간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반영 영역을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대학선이 또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 탐구 과목을 못 봤다고 생각하면 성대 지원이 많을 거고요. 탐구를 잘 봤다고 하면 또 한양대 성대 지원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까지 고려한 상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기권 대학이죠. 강남대, 안양대 등 경기권 대학을 지원할 때는요. 여기는 4경력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기권 대학이라든지 천안권 대학들 그리고 지방권 대학들 경우에서 일부는 3경력 반영 대학도 많으니까 그 3경력 점수가 내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수도 2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1과목 반영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과목 수에 따른 경쟁 대학과의 고려도 해보시고요. 또 교차 지원도 많이 나타납니다. 교차 지원도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과 교차 지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차 지원을 해서 오는 학생들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고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교차 지원했을 때 가산점의 유불리를 보면서 어느 대학까지 지원 가능할지에 대한 선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고점 국립대는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이 있는데요. 이들 대학 경우에서는 흔히 상위권 모집 단위에서는 보통 서울권, 중위권 대학 이상과 또 이들 대학과의 또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권 모집 단위는 오히려 소신 지원이 맞을 수 있고요. 다음에 하위권 모집 단위는 의외로 은근히 점수가 상당히 지원자 풀이 정도 넓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적정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격하는데 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서울이죠. 다음에 서울 주요 중위권 대학들은 저희가 올해 예상만큼은 자영도에 비교했을 때 좀 더 경쟁률이라든지 입시 결과가 올해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이들 대학 지원할 때는 꼭 합격이 필요하다는 수험생들이 한다면 좀 더 점수 상승 추이까지 고려하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시 군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다군별로 어떤 지원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제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모두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죠? 가군에 한 장 쓸 수 있고요. 나군에 한 장 쓸 수 있고 다군에 한 장 쓸 수 있으니까 모두 3개의 카드가 있고요. 당연히 같은 군에서는 한 장의 카드밖에
한 장의 카드고자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과연 어디로 대학 나연에 지원할지, 또 나군은 어디를 지원할지, 다군 어디를 지원할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좀 더 수준대별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위권 경우에서는 당연히 가나군에 거의 많은 모집 단위 인원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 또는 소신 또는 안정 지원을 무조건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군은 이제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한번 지원하는 정도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들 경우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 걸친 분포 조합이 그래도 가나군의 인원이 많지만 다군도 적절한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 소신과 적정과 안정에 대해서 하나를 잘 정해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하위권, 중하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경기권 대학 포함해서요. 경기권 대학 포함해서는 실제 강하다군에 대한 분포가 거의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걸친 계단식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되게 상위권 학생들이죠. 서울대를 지원하면서 나군의 연대고대 적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보통 그렇습니다. 서울대 일단 소신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군에서 연대고대 적정 지원대학과 모집 단위를 정하겠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대는 이제 어떤 수능 100%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합격을 우선시한다고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뭐 보통 학생들 인기가 높은 대학들보다는 조금 인기가 낮은 대학의 점수가 좀 내려갈 것으로는 항상 예상하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보통의 점수대별로 지원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게 또 뭐죠? 또 하향하다 보면 또 밑에 있는 또 하위권 모집 단위 점수대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모의 지원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음 또 화면을 통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성대 라인인데요. 서성한 2대 라인을 지원한 학생들 경우에서는요. 보통 이제 가군에서는 이제 서성한 이 라인을 지원하고요. 나군에서는 연대고대 중하위권대를 또 소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연대고대 중하위권 대학도 추가 학교에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성대 한양대를 또 성대 또 한양대 이렇게 같은 대학을 군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군 경우에서는 이제 워낙 모집 단위가 대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앙대라든지 건대를 많이 지원하는 흐름으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서상한 이 나이를 또 지원하는 학생들 경우에서는 나군의 연고대 중하위권이나 성대 한양대를 보통 지원하는 상황이고 다군에는 이제 중앙대 또는 건국대를 또 많이 지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흔히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중경예시 라인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경우에서는 나군에서 흔히 중대, 외대, 숙대,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건대, 홍대를 흔히 지원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군에서 건동홍 라인을 지원하는 학생들, 건대, 동대죠, 아주대, 인하대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군에는 건대, 경기대, 공대, 동대, 인하대, 숙대, 그다음에 가군에서는 홍익대, 아주대, 숭실대 정도를 지원할 만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대 중위권 대학 라인에서도 가군의 어디, 나군의 어디, 다군의 어디를 지원하는 곳이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숭실대는 인문계가 가군인데, 그다음에 국민대, 단국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요게 가군 모집 단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나군은 보통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그다음에 여대 라인, 동덕, 덕성, 서울여대 많이 지원했습니다. 다군에서는 광운대, 한성대, 서경대, 상명대, 동덕여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통 이들 대학 지원 라인에서 어느 이 같은 지원 대학 라인을 탈지 아니면 좀 더 높낮이를 가질지는 학생이 어느 대학을 적정을 정하고 소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권 대학도 마찬가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경기권대는 경기대, 인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다면 나군에서 흔히 명지도, 외대, 글로벌, 가천대 또는 다군에서는 가천대, 인천대 흐름을 많이 지원하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가군에 성결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나군에는 강남대, 안양대, 다음에 용인대, 다군에서는 강남, 단양대를 많이 지원하고요. 다음에 가군에서 대진대, 한세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나군, 대진대, 평택대, 다군은 한신대, 협성대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지원대학 라인을 같은 라인을 탈지 아니면 좀 높은 대학을 쓰고 또 낮은 대학을 쓸지에 대해서는 어느 군에서 적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016년 대입정시 지원 포인트 종합적으로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대입정시 지원 포인트 화면 보시죠. 전년도 커트라인과 평균을 보는 때의 요령인데요. 전년도 합격선을 보는 요령이죠. 평균도 볼 필요가 있고요. 80% 하위 점수, 진짜 최종 컷이죠. 학생들이 보통 문 닫는 점수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경우를 봤을 때요. 보통 평균 점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평균 점수 기준으로 해서 2, 3점 내려간 점수가 보통 80% 하위권 나오고요. 그보다 1, 2점 내려간 곳이 최종권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입시가 조금 이렇게 뭐 혼선이 오거나 조금 더 이게 지원이 혼란할 때는 일단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보다 1, 2점 아래 좀 더 많게는 2, 3점 아래 정도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원 시 수험생과 지원대의 궁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요. 이 궁합이라는 표현이 뭐죠? 남녀 간의 결혼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집 요건에 맞춰서 내가 잘 본 것이 수학인데 그 수학을 잘 봐주는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국어를 못 봤으면 국어를 좀 가능하면 낮게 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원대가 궁합이 잘 맞으면 내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궁합이 좀 안 맞으면 내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면서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죠? 대입 요강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군을 대체로 작년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과는 또 모집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모집 인원도 중요하죠. 어쨌든 모집 인원이 많아야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일단 모든 경우는요. 점수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마지막 기준선이긴 하지만 실제는 뭐죠? 등수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30명을 뽑으면 30등 안에 들어야 되고요. 20명을 뽑으면 2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대학 점수로 와서 그 커트라인 선에서 처음에는 기대한 것보다는 못한 점수로 가서 지원했지만 의외로 축합격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내가 무조건 30등 안에 들어가면 또 30명 정원에서는 합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많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 군별로요 안정지원대학을 정할 때요 정말 이 안정지원대학을 정할 때 정말 꼼꼼히 정해야 됩니다. 하나가 반드시 합격을 한다 아니면 적어도 추가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정했는데 그 대학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소신지원대학 쓰는 경우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느 대학은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적어도 추가 합격까지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그 대학만큼은 상당히 꼼꼼하게 전년도 합격자 결과라든지 올해 예상 추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모의 지원 추세라든지 이걸 모두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결정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대학을 소실 쓰든지 아니면 배짱 지원하시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주위의 동향 파악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학생들이라는 것은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지원 경쟁률을 보다 보면 마감전 경쟁률이 2대 1이었다가 폭발해서 최종 경쟁률은 10대 1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의 경우에 대한 흐름들이 또 온라인 모의 지원 상에 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의 지원 상을 또 충분히 살펴보시고요. 일단 점수 공개 게시판이라 해서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서 내 점수가 몇 점인데 학생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해서 점수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시판도 보시고요. 저는 또 이런 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가 의견교환이라는 것은요. 의견교환이라는 것은 요즘 SNS 시대고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이트도 있고요. 사인권이 많이 보는 오리비 사이트도 있고요. 이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포만한 사이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지도 판단해 본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 적정선 찾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지원자 상황에 따라서 군별 특징에 따라서 적정선을 정말 잘 찾아서 합격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러면 정시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식의 전략을 짜면 가장 편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심플할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지원 전략 5단계 전략입니다. 자, 1단계가 뭐죠? 수능 성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입니다. 자, 우리가 대학별 한산 점수라는 것을 매번 강조하는데 그 대학별 한산 점수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내 성적 활용이 표준 점수가 되느냐, 100분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요. 영역 조합, 4경력 조합이냐, 3경력 조합이냐, 영역별 반응 비율 이걸 통해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위치 파악은 대학별 지원 대학에 대한 환산 점수를 파악이 되는데 그 환산 점수라는 기준도 영역별 반응 비율, 수능 성적 활용, 영역 조합에 따라서 나온다는 점도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자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다음 뭐가 필요하죠? 2단계. 지원 대학 및 모집 단위 성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 이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내 점수는 알고 있어요. 이 내 점수가 작년도에 몇 점이었는지, 작년도 평균 점수 몇 점이었는지, 또 커트라인 점수 몇 점이었는지, 하위 점수 몇 점이었는지를 보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점수 때는 내가 넣는 수 있는 기준이 소진전은 되겠다, 추가 합격까지는 되겠다, 아니면 이제 진짜 안정이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보시는 걸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은 보통 어떻게 보시냐면 적정선은 1차 추가 합격자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 최초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추가 합격까지 되는 상황을 적정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정지원은 통상적으로
최초 합격이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초 합격자 무조건 되고 정말 경쟁률이 팍 터져갖고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추가 합격까지 1차 추가는 무조건 되는 경우 이거를 그냥 안정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신 지원은 뭐냐면요 1차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살떨리는 심정으로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상황일 텐데 그걸 보통 소신 지원을 볼 수 있고 배짱 지원은 뭐냐 그보다도 더 아닌 상태의 점수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펑크라는 경우죠. 펑크가 크게 났을 때는 원래 합격선보다 5점 또 10점 또 내려갈 수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적정선의 지원대학을 정했을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단계 뭐가 필요하죠? 내신 성적 분석도 필요합니다. 수능 100% 전형이야 뭐 이런 분석이 아주 필요가 없지만 실제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0.1점, 0.2점 차이에서 합격의 당락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교육대 경우는 뭐 내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단계, 4단계 뭐냐? 각 군별 지원대학을 정하는데 일단 복수 정해놔야겠죠. 가군에 한 2개 대학, 많으면 3개 대학 정도. 일단 나군도 마찬가지고 다군도 이렇게 정해놓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종은 군별 하나 정도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군 정해놓은 2개 대학 또는 2개 모집단위 가운데 어디를 적정선을 쓸지 소신을 쓸지에 따라서 다른 군에 대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안정하나 적정하나 소신하나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정이라 표현하는 것은 1승이죠. 무조건 최초 합격자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적정이라든지 소신은 이제 뭐죠? 일무 전략이죠. 최초에 안 되더라도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위험 지원일 수 있는 배짱 지원을 할 수 있는 1패도 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다른 군에서 합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의 1승 1무 1패 전략이 보통 쓰는 전략이긴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 수험생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무조건 대학에 합격했다고 생각하면 무슨 전략이죠? 3승 전략을 써야 합니다. 가군도 안정, 나군도 안정, 다군은 초안정 이렇게 해서 어쨌든 3승 전략을 써야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재수불사다. 재수생은 뭐 삼수불사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소신 다 질러놓고서 원서를 내보아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적정선을 쓰면서 추가 합격을 또 기대해봐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손하는 데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뭐 산무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그 지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 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다 정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 결정했죠? 가군은 어디 쓸 거야? 적정대학. 나군은 어디 쓸 거야? 소신선. 다군은 어디 쓸 거야?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마지막 결정을 언제 합니까? 사실 뭐 원서 접수 초기 때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그럽니까? 사실 뭐 내 점수가 수능 점수가 만점이 아닌 이상은 누구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되고요. 또 올해는 또 유감스럽게도 정시 지원한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마감 날이 12월 30날 뭐가 나오죠? 제야의 종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마감하는 상황.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치열하게 펴는 상황이 올해 연말을 보내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 간에 그 경쟁의 추이를 보시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만약 연대를 쓴다고 하면 고대 경쟁 상황이 어떤지 그런 식이죠. 만약에 이제 그 경쟁 대학 간의 라인에 따라서 내 점수가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쟁률에 대한 최종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2016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강의 마무리에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이번 정시 지원의 합격의 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하나 정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엄마의 정보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은요, 정시에 특히 점수로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아빠의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은 아빠의 계산력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험생들은 역시 저 온라인 모의전 이런 거 상황을 잘 체크하다 보니까 수험생의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계산력, 그리고 수험생의 판단력이 정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일단 가능하면 뭐 저 다음 주까지 발표되는 수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모든 학생들이 정시로 지원을 할 텐데 올해 모든 학생들 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을 해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